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오늘 네 번째 주제로는 2018 부산 국제모터쇼 2배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모름지기 뭐든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보는 재미나 느끼는 재미가 크기 때문에 이번 부산 모터쇼에 어떤 브랜드들이 출범을 하고 그 브랜드들이 어떤 모델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브랜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편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2편은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워낙 또 출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 2편으로 제가 나눠 놓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내 5개 브랜드가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2018 부산 국제모터쇼에는 5개 브랜드가 참석을 했고요. 첫 번째 현대자동차, 두 번째 제네시스, 세 번째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쉐보레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현대자동차랑 제네시스랑 같은 브랜드 아닌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원래는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원래는 제네시스도 현대자동차 내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현대자동차의 고급화 브랜드 이제 뭐 인피니티나 렉서스처럼 이렇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도 있었죠. 그렇게 좀 더 고급화, 프리미엄, 차별화 브랜드로 현대자동차가 아예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아예 독립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브랜드는 이렇게 5가지가 이번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로는 9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브랜드, 영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이렇게 제가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브랜드는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BMW 미니 그리고 아우디 이렇게 독일 브랜드들은 4가지 브랜드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가 참석했고 일본에는 이제 렉서스, 인피니티, 토요타, 닛산 이렇게 또 4가지로 일본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9개를 보면서 좀 뭔가 허전하다, 뭐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불참 브랜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폭스바겐, 포르쉐 이제 가장 영역이 좀 넓다고 봤었던 폭스바겐이 이번에 아예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에도 이번에 뭐 티구안이나 파사트 GT처럼 굉장히 볼륨 모델 신차가 런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는 게 조금 아쉬우면서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르쉐는 참 이런 모터쇼에 이런 포르쉐 브랜드가 또 참석을 해주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포르쉐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르쉐가 현재 국내 런칭된 신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카이엔, 신형 카이엔도 런칭했으나 국내에서는 불참을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브랜드로는 슈퍼카 브랜드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마세라티 이렇게 3가지 브랜드가 있었는데 모두 다 불참을 합니다. 이제 마세라티도 종종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또 마세라티도 불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 브랜드로는 또 굉장히 또 럭셔리하고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맥라렌, 에스턴 마틴, 벤틀리 이렇게 4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4가지 브랜드 모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틀리도 종종 참석을 해서 벤테이가도 공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벤틀리도 이제 불참을 한 게 조금 그런 모터쇼의 좀 다양성을 조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기타 브랜드로 또 묶어놨는데 이제 쌍용도 이번에 참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쌍용도 좀 의아한 부분인데 워낙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티볼리나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그런 모델들도 전시를 하고 컨셉카도 전시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쌍용이 빠진 게 좀 의아한 또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드 앤 링컨도 빠지고 캐딜락도 에스컬레이드 있고 CT6도 요즘 굉장히 판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TS V나 그런 고성능 모델들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또 빠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프도 빠지고요. 푸조 그리고 또 요즘 국내에서 엄청 상승 중인 브랜드인 볼보도 XC60이나 XC90
뭐 크로스컨트리와 같은 모델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번 볼보도 이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참석하는 브랜드보다 불참하는 브랜드가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모터쇼라는 게 도로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들보다는 쉽게 볼 수 없는 차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런 차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기 때문에 또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뭐 불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신차가 없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참가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뭐 이윤이나 뭐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조금 더 마이너스라고 판단되면 또 불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거기 코엑스에서 열렸던 뭐 EV 트렌드 코리아나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주 전기차 엑스포, 그리고 국제적으로 하는 CES와 같은 그런 전기 자동차나 뭐 반자율 주행,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터쇼보다는 그런 뭐 EV나 그런 쪽의 전시가 더 커지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부산 국제 모터쇼뿐만 아니라 해외 뭐 다른 모터쇼들도 점점 불참을 선언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신차, 그리고 친환경 모델, 고성능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산타페는 2월 정도에 이제 런칭돼서 꽤나 좀 신차 효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런칭된 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신차라고 여기 넣어놨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대형 SUV, 현재 이제 팔리세이드라고 불리고 있는 코드명 LX2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원래 베라크루즈가 있었죠. 베라크루즈가 단종되고 산타페의 더 롱바디 모델인 맥스크루즈가 이제 대형 SUV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맥스크루즈도 이제 단종이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대형 SUV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대형 SUV 개발한 게 바로 팔리세이드라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팔리세이드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번 국제 모터쇼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기아 자동차에도 그 텔룰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또 대형 SUV 모하비 뭐 후속이라고 불리우는 텔룰라이드도 있는데, 이 팔리세이드도 굉장히 또 최초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친환경 모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수소 자동차 넥소가 있습니다. 이제 넥소는 뭐 물의 정령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전기차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아닌 수소 자동차. 원래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옛날 iX 투싼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자동차를 계속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제 넥소는 아예 플랫폼 자체를 수소 자동차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 아예 최초의 수소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 그 올림픽에서도 평창 올림픽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뭐 타보신 분들도 꽤나 계신데,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최초의 수소 자동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소형 SUV, 코나 EV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코나도 현재 굉장히 소형 SUV 시장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연장선으로 이제 소형 SUV지만 전기 모터로만 거의 400km, 500km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또 소형 SUV, EV 차량도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인데요. 고성능 모델로 현재 벨로스터 N이 한창 개발 중이고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정확히 뭐 현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로스터 N이 좀 이번에 어떻게 공개가 좀 미리 됐었으면 굉장히 또 볼거리도 많아지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모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만든 고성능 그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뭐 i30N도 뭐 개발돼서 지금 뭐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i30N은 개발되지 않고 벨로스터 M만 현재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타페 TM, 네, 코드명은 TM이고 4세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판매량 1위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효자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번 4세대로 오면서 코나와 넥소와 같은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 이렇게 분리된 헤드램프가 산타페에 최초 적용됐는데 좀 처음에 우려가 있었지만 뭐 출시되고 나니까 굉장히 또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안전사양들이 SUV지만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뭐 반자율주행,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뭐 후석 승객 알림, 안전 하차 보조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등 정말 SUV지만 정말 안전하게 정말 잘 만든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런칭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번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전 산타페보다도 많이 좋아졌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SUV 같지 않은 그런 막 물컹하고 퉁퉁거리는 서스펜션이 아니라 정말 쫄깃하고 되게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차량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2.0 디젤, 2.2 디젤, 그리고 2.0 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뭐 2천만 원 후반대부터 3천만 원 뭐 중후반대까지 옵션가 제외한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산타페를 자세히 못 보신 분이라면 이번 모터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또 굉장히 멋스럽고 다양한 편의사항을 가지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친환경 수소자동차 넥소입니다. 넥소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희한한 차량이기도 하죠. 현대자동차 최초의 수소자동차고 뭐 코나와 산타페처럼 분리형 헤드램프 적용되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현대자동차가 그간 해온 레이아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자동차 대형 SUV도 이 넥소의 레이아웃을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레벨 1, 2, 3, 4부터 조금 더 있는데 이제 현재 출시하고 있고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뭐 S클래스나 뭐 제네시스와 같은 브랜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물론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1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1분 지나면 다시 운전자가 개입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레벨 4는 이제 아예 핸들과 엑셀과 브레이크 손을 떼고도 1분 이상까지도 완전하게 차가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상 진보되면 뭐 레벨 5나 레벨 6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레벨 4는 정말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그런 정말 자율주행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그런 주행이 가능한 차가 바로 넥소이고요.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500km입니다. 한 번 충전해서 5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수소전지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충전소는 15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넥소를 산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충전소도 전국에 15곳밖에 없고 또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1회 충전에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확실히 전기차보다는 충전 시간에서 좀 많이 메리트가 있지만 아직 충전소 자체가 전기 충전소에 비해서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이제 수소 충전소를 짓는 데만 억대 단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뭐 재료이나 그런 공급되는 부품 자체도 대부분 해외 브랜드고 뭐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상용화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대는 뭐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초반까지 있지만 뭐 보조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또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가 보조금 지원. 그렇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뭐 3천만 원 초반에서 4천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또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넥소도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시면 최초의 수소 자동차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0% 전기자동차 코나 EV, 이제 소형 SUV 전기자동차입니다. 100% 전기로만 가는 소형 SUV고요. 240마력의 40.3토크로 일상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10년에 16만 킬로 배터리 평생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은 1시간 내에 80%까지 가능하고 완속 충전은 거의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약간 넥소가 500km, 코나 EV가 400km 정도로 또 굉장히 긴 편이에요. 한 번 충전해서 400km, 사실 굉장히 긴 편입니다. 실구매가는 4,850만원 정도고요. 보조금 지원하면 3,000만원 초반대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배터리 그런 금액도 싸지고 하면서 굉장히 예전 몇 년 전에 비해서 전기차 금액도 상당히 접근 가능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낮아졌고요. 코나 EV도 소형 SUV이지만 정말 조용하고 조금 효율적인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 코나 EV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네시스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제 에센시아 컨셉트카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에센시아 컨셉트카는 2018 뉴욕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차량이고요. 전기차 기반의 고성능 컨셉트카입니다.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제로백 3초대에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에센시아는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멋집니다. 문도 위로 열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르쉐 미션이나 벤츠에서도 프로젝트 1과 같은 그런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쓰는 이런 고성능 모델들을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동력원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 하나로만은 그렇게 높은 동력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쓰면서 앞으로 고성능의 내는데 기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브랜드들의 그런 기술력이나 앞으로의 그런 디자인 방향 그런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셉트카를 전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센시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90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또 전시를 합니다. 이 모델은 2018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 공개가 되었고요. 투톤 컬러 적용 및 그리고 인테리어 소재의 고급화 굉장히 투톤 컬러는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 예전에 그런 최고급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에만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G90 모델도 약간 그런 걸 따라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럭셔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투톤 컬러를 적용해놨고요. 그리고 스타더스트 루프 라이너라고 해서 이제 그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 롤스로이스가 맨 처음 시작한 그런 옵션인데 이제 천장에 굉장히 은하수에 있는 별빛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반짝 천장이 빛납니다. 이제 그 옵션도 G90 스페셜 에디션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G90 이제 국내에서는 EQ900이라고 불리는 그 차량입니다. 에쿠스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 EQ를 따서 EQ900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올 하반기에 됩니다. 하반기에 되면서 아마 네이밍이 G90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80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G90, G70, G80, G90 라인업을 싹 정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G90은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제 에센시아 컨셉트카를 위주로 좀 관람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의 신차로는 더 K9이 있습니다. 더 K9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 블로그에서도 K9이 런칭되기 전에 글을 한번 썼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약간 맹꽁이 같고 좀 별로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그런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나 안에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그런 넓은 공간, 최첨단 기능들까지 정말 잘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S클래스나 뭐 7시리즈처럼 플래그십 모델이 많지만 가성비가 좋은, 물론 이 차량도 비싸지만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옵션과 그런 안전사양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뉴 K5 하이브리드도 이제 전시가 될 예정인데, 뭐 K5도 1세대에 비해서 약간 그런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친환경 모델도 이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제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제가 앞전에 3편에서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가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그런 RV 시장에서 거의 절대 강자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전시되고, 19년식 스팅어, 또 뭐 이번에 카본이나 알칸타라 패키지가 적용돼서 굉장히 또 스포츠성이 더 그런 감성적이 가미된 그런 19년식 스팅어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본이나 알칸타라 소재 변경된 거를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렌토 더 마스터, 소렌토 정말 또 볼륨 모델입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많고 그만큼 인기도 많은 차량인데요. 더 상품성을 높인 더 마스터 모델이 또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SUV 보시는 분들은 산타페와 소렌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더 본인 취향에 맞으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기아, 뭐 보배드림이나 뭐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 가면 현기라고 해서 굉장히 까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전 뿌듯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10개도 되지 않아요. 물론 수제작을 제외하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가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이렇게 2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고 친환경 모델이 이렇게 나오고 거의 매달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말 좀 뭐 수입 브랜드에 비해 뭐 가치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이제 그 가격에 비해 훨씬 더 좀 저렴하고 낮은 가격에 정말 많은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 그런 뭐 반자율 주행이나 그런 걸 계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또 신차가 나와서 이제 빠르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가 자국 브랜드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고요. 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대 기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또 가장 큰 규모로 전시한다고 하니까 또 주의 깊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노, 삼성자동차와 쉐보레를 묶어봤습니다. 그렇게 출시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는 이제 르노 삼성의 클리오가 있습니다. 클리오는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형 해치백 모델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사실 해치백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에 대한 말이 많아요. 이제 내년에 풀체인지가 되는 모델이기도 한데 왜 지금 이제 수입을 해왔느냐, 이제 재고떨이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인테리어가 괜한 좀 허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국산차들이 워낙 옵션도 많고 편의사항이 많은데 클리오가 과연 그 허접한 인테리어로 그걸 꺾을 수 있을런지, 또 내년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외부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유럽 스타일로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 마크를, 태풍 마크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르노 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또 수입차의 느낌도 좀 나지만 좀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르노 삼성, 쉐보레에서 스파크 페이스리프트 돼서 이제 전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파크, 뭐 경차에서는 굉장히 또 스파크랑 모닝 이렇게 두 쌍두마차가 경합을 항상 하는데, 요즘 경차 시장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쉐보레의 가장 또 효자 모델인데 경차 시장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망의 에퀴녹스, 쉐보레 에퀴녹스입니다. 이제 국내 최초로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는 모델인데요. 이제 1.6L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1.6L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중형 SUV고요. 근데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큰데 휠베이스도 넓고요. 대신에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쉐보레가 언급하는 거는 QM6가 경쟁 차종이다. 그래서 산타페보단 작고 투싼보단 크기 때문에 사실 경쟁 차종이 좀 애매하죠. 그리고 투싼도 제가 현재 1.7 DCT를 타고 있는데 투싼보다도 조금 더 낮고 대신에 큰데 힘은 좀 낮고 투싼도 2.0L가 있잖아요, 디젤. 그래서 좀 되게 하긴 뭐 QM6도 1.6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에퀴녹스가 좀 그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효율이 높다면 효율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이건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한번 타봐야 에퀴녹스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보레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과연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좀 대형 SUV를 들어왔었으면 어땠을까? 아직 현대나 기아가 개발 중에 있는 그 대형 비어있는 시장을 쉐보레가 빠르게 딱 했었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 회사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모델은 SM3GT 정말 사골 모델입니다. 끓이고 끓이다 못해 바짝 쫄아든 그런 모델이에요. 사실 뭐 관심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친환경 모델을 쓰려고 보니까 이 모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쉐보레랑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렇게 에퀴녹스가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 부산 국제모터쇼 1편 국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기아, 르노, 삼성, 쉐보레 이렇게 5개 브랜드가 참가를 하고요. 각 모델별, 각 브랜드별 모델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2편은 수입 브랜드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편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고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게 모터쇼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